문제를 해보자면 심학중 A, B 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백과사님. 퍼센테이지 90% 이상입니다. A가 90% 이상. 100%입니다. 오, 이기셨네요. 한빛중도 100%입니다. 오,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심학중이 사실 지난 1학기 때 논란의 학교였잖아요. 그렇죠. 1학기 때에 비해서 이번 2학기 시험은 좀 어땠어요? 난이도 조절에 드디어 성공했다. 너무 어렵게 낸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때 약간 좀 당황해서 아이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오히려 기말 때는 너무 쉽게 낸 거예요. 100점이 3, 4명 있을 정도로 너무 쉽게 냈고 1학기 중간고사 때 거의 반 평균이 50점대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한 2-3개 반을 합쳐도 100점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 기말고사 때는 100점이 반에서 한 3-4명 정도. 3-4명 나왔고 2학기 때 난이도 조절에 성공했다. 성공했다. 이 성공했다. 정도면 A다운 90점 이상 학생들이 한 반에 몇 명 정도라고 하던가요? 이번에는 90점 이상은 3-4명 정도인 것 같고 3-4명. 100점은 1명 정도? 1명 정도? 그러면 심학중 문제 경향부터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각각 선생님들 심학중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행이 되어 있어야지만 완벽하게 100점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100점은 선행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지만 풀 수 있었다. 지혜 선생님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변형 문제가 한두 개 정도 한 변형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해석력이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다만 이제 어법에서 심학중이 1학기 때도 중간고사 때 어법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범위에 들어가는 목표 어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법들 근데 이제 선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를 맞출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선행이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지난 1학기 중간고사가 어려웠던 이유가 학생들의 그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고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또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사실 목표 어법이 아닌 어법이 들어가 있었다면 선행이 되어 있어야 100점 받을 수 있는 11번이 일단 그 목표 어법에 없었던 어법이었는데 구분하는 게 웬이 부사절 접속사냐 아니면 의문사냐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많은 아이들이 요거를 해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해석이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죠. 영어랑 우리말이랑 이제 완벽하게 해석이 1대1도 매칭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해석이 헷갈리는데 요거를 when이 의문사로 쓰일 때는 뭐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다. 아니면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 그 문장 구조 분석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해석하지 않아도 답을 맞출 수 있었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선행이 되어 있으면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19번.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맞아요. 이제 본문에서 낼 수 있는 어법을 다 골라가지고 내신 것 같고 일부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꼼수를 짜맞추기 쓸 수 없도록 모든 선택지를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아이들이 못하도록 선택지를 만들어낸 문제들이죠. 정말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고 3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에는 미리 내가 품사에서 문제를 내겠다라고 선생님들이 고지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방어한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몰랐다면 당연히 틀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8번 본문에 나온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만드신 건데 이게 이제 본문에 있는 뜻으로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문장에서 새로운 뜻으로 너네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였었는데 아마 요것도 이제 단어에 대해서 뜻을 하나만 알고 있었거나 혹은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답이 뭐였어요? 이 문제가 정답이 4번이었는데 이 4번에 이제 right가 문제에서는 이제 권리라는 명사로 쓰였던 건데 해석은 밑에 이제 아이들이 외웠던 옳은, 올바른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 외운 뜻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옳은, 올바른, 맞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어를 좀 포괄적으로 문장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도 공부가 된 아이들 기본적으로 중2 이제 본문 자체가 좀 능수능란하게 해석이 되는 아이들은 아마
쉽게 풀었을 거고 그게 안 되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번 한번 얘기해주세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문에 나온 문장 그대로가 보기 지문에 있었어서 사실은 본문을 이제 좀 통째로 잘 외운 학생들은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외우는 게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until이라는 접속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랐던 아이들은 거의 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배점이 낮지 않아요. 4점짜리였고 이런 거 한두 개 틀리면 점수 금방 깎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는 고등 쪽에서도 많이 변형되지 않나요, 선생님? 네, 고등부의 서술형 문제에 굉장히 쉬운 버전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문제를 냈다라고 알아주면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애초에 이런 선택지가 나오지 않고 기본적으로 영작을 해야 되며 그리고 영작하는 부분에 조건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뭐 1번 뭐 몇 글자로 써라, 뭐 2번 부사절 접속사를 활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춰가지고 쓰되 또 여기서 조금 더 꼬아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아예 변형을 본문 변형을 사용해서 본문에서는 이제 노원으로 부정을 의미를 가진 주어를 사용했다면 이제 주어를 긍정으로 하되 동사에서 부정어를 써라, 부정문으로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변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선택지에서 몇 번째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쓰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객관식으로 나왔지만 고등부에서는 쉽다라고 하는 버전이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선생님 이번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또 한빛 중에서 약간 난이도 있게 나왔다고 하던데요? 심학중 14번 문제는 이제 서술형 문제이긴 하나 선택지가 어법이에요. 그래서 어법을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한빛중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으로 나오는 문제가 어법이 아니라 아예 본문 변형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내용은 같으나 다르게 적혀져 있는 선택지를 아이들이 해석이 가능한가 이런 식의 본문 변형된 문제, 그다음에 요약하는 문제, 그다음에 주제문 찾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이들이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조금 더 고등식 내신 유형에 가깝지 않나. 그렇죠. 네. 각각 선생님들 약간 학생들의 결은 다르지만 이거 경쟁을 해보자면 심학중 A, B 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백가선님. A입니다.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가 A입니다. 퍼센테이지 90% 이상입니다. A가 90% 이상. 보통 이제 네.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죠? 저희 반 학생들은 선행이 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이제 중위권 학생들을 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A 90% 이상.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레벨이 몇 학년 레벨이에요? 현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중3 그리고 고1 독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의 선행은 진행돼야 되네요? 네, 1년 이상은 되어 있는 학생들이고요. 저희 니콜 영어에서는 선행을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시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년 정도 선행은 빠른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소한의 선행인 그냥 거죠. 정말 미니멈. 최소 1년이 선행이 나가지 않으면 90점 이상 나오기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지금 앞에서도 문제 이제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행하는 시간 동안 그게 다 학습이 되어 있었어야지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들 보면서 어떤 거를 묻는지를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 선행이 안 되어 있다면 뭐를 묻는지조차 아마 몰랐을 거고 그러다 보니 해석으로 접근하려다 보니 해석이 좀 안 돼서 틀렸을 거고. 지혜선님 심학중 A 나온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100%입니다. 오, 이기셨네요. 한빛중도 100%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 학생들이 3년 선행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일 수 있을 것. 심지어 시험 대비 기간도 2주 이상이요. 이거 3년 선행과 1년 선행은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차이가 있죠. 이 말이 3년 선행이지 특히 이제 한빛중의 친구는 3년 선행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3 레벨 들어가고 있으니까 4년 선행을 하고 있는 학생인 건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문법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치도 물론 좋지만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선행을 같이 끌어올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부모님들은 굳이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학원은 사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하지 않느냐라고 거부감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저희가 성적을 내고 결국 이 학생이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시를 수시로 좀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왜 선행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야 타임라인이 맞는가? 일단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어머니들을 이제 상담실 드릴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중학교 2학년 시험 요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유형이며 그거를 위해서는 2학년 때 2학년 거를 해서는 절대 100점이 나올 수가 없다. 절대 A가 나올 수가 없다.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1학년 때 적어도 2학년 거는 끝내야 된다. 요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선행을 하는 친구들의 기준인 거고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시험 보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시험 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때 들어가는 이제 1학년 내신부터 이제 입시에 들어가는 점수가 빌드업이 되는 건데 난이도가 시험의 난이도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신다는 거 어머니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리 이렇게 문제를 변형을 하고 이제 해석하는 문제를 많이 내고 어떤 문제를 많이 내도 하더라도 낼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학년을 벗어나서는 문제를 내진 않아요.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중학교 1학년 때는 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별력이 있으려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난이도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난이도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거기에서 문제의 난이도에 맞춰서 아이들이 준비가 되려면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선행이 되어 있어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5학년 때 중학교 2학년까지 마무리 짓고 6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 중학교 1학년 때 고1, 중학교 2학년 때 고2, 중학교 3학년 때 고3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베스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상담 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애는 중학교 2학년 거 다 했다.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다 건드려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불만이 그거죠. 학원 갈 때마다 처음부터 하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다 가지고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내용과 합쳐지는 거고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 그대로 가서 중학교 3학년 때 내용과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학과 다르게 한 단계 뛰어넘으면 바로 다음 단계 이렇게가 좀 잘 안 되고 전체적인 문법의 내용을 본인이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한 번 배웠다고 아이들이 완벽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중학교 2학년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로 나갔다. 그냥 한 번 본 거예요. 그냥 한 번 본 거고 관계되면 말은 들어봤겠지만 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 문제가 틀린 부분이 나왔다는 거 정확하게 개념 이해가 완벽하게 인지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개념 이해가 완벽하게 되려면 아무리 잘하는 아이더라도 2학년 문법은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최소 2회독은 해야 돼요. 그 2회독이라는 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 개념 익히고 개념에 대한 응용을 문제풀이를 해보고 본인 걸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1회독이고 그 과정을 아이들이 최소 2회독은 해야 내용이 한 그래도 50%는 기억하지 않나. 그럼 최소한 몇 회독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회독입니다. 최소 3회독. 최소 3회독. 1회독을 하는데 평균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주 2회에서 3회 학원을 온다라는 전제 하에? 좀 정말 일반적인 중위권 학생들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1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위권 학생
학생들의 경우는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응용력이 되고 본인이 이제 태도가 좋아서 집에서 복습이 굉장히 잘 돼 있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나 빌드업 시간에 보는 복습 테스트나 아니면 성취도 평가에서 두각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필요해야 되는 양의 경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충족을 시켜줘야 돼서 일단은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정규 수업 동안 회독에 들어가는데 3개월 안에 끝내기가 쉽지 않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방학 때 특강을 통해서 보충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냥 3학년꼴로 올려버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중2 문법을 나가고 있는데 아니면 또는 중3 문법인데 특강 때 중2, 중3 문법을 또 들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특강을 들은 학생과 안 들은 학생이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보통 어머니들께 설명을 드릴 때 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찝어서 좀 천천히 차곡차곡 설명을 나가면 이제 어떤 책을 구매를 했을 때 그 책을 전반적으로 쫙 보고 싶을 때 보통 어디 페이지를 보시나요, 선생님? 컨텐츠죠. 목차, 그쵸. 저희가 목차를 보는데, 일단 특강은 목차를 본다고 이제 좀 빗대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문법이 1부터 예를 들어 한 10까지 챕터가 있다고 치면 뭐가 있는지를 좀 방학 기간 동안 컴팩트하게 주요 부분만 공부할 수 있는 게 특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강은 특강대로 이제 컴팩트하게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한다고 치면 이제 본 수업에서는 특강 때 배웠던 부분을 좀 쪼개어서 섬세하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중2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우는 과정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강으로도 1회독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수업으로도 1회독 해주시고 또 그 다음 겨울방학이 됐을 때 특강으로도 1회독 해주시면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 특히 특강을 많이 들었던 친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심학중 11번 같은 문법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좀 짧다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본문에 나오는 모든 문법을 다 아이들한테 주의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시간도 없고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 나오는 모든 문법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근데 이제 목표 어법 위주로 체크를 들어가고 본문은 포인트 위주로 이제 암기를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특강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법에 대한 개념이 잡혀져 있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현재 타 학원에서 하고 있는 시험 대비 방식과 저희 학원의 좀 시험 대비 방식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저는 효율에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 시험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학원이 레벨제죠. 학년에 상관없이 본인이 배우는 레벨에 맞춰가지고 반이 편성이 되고 그렇게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시험 기간을 그냥 레벨에 상관없이 다 일률적으로 한 달로 딱 맞춰놓고 그리고 학교별로 출판사별로 나눠서 강의식 수업을 하면 저희가 제일 편해요. 저희는 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강의가 제일 편해.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한 강의식으로 수업 포인트 나오는 수업하고 문제 풀어와 풀이 해주고 자료 주고 이러면은 너무 편한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이거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맞아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2인데 고3 레벨을 듣는 친구가 있고 중2인데 중3 레벨을 듣는 친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고3 레벨을 듣는 친구는 사실 시험 대비 기간이 어떻게 보면 좀 낭비예요. 그쵸. 그 한 달 동안 시험 대비에 매진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선행 진도를 못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낭비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레벨에 맞춰가지고 시험 대비가 다른데 현행반이나 아니면은 1년 선행 들어가는 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주 이상 시험 대비가 들어가게 되고 2년 선행 들어가는 반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들어가고 3년 선행이나 그 이상 들어가는 반은 2주 정도로 짧게 시험 대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정말 이제 레벨이 높은 반 같은 경우에 심지어 본인이 알아서 이제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일주일만 시험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일주일만 시험 대비를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레벨에 맞춰서 시험 대비 기간이
달라야 하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 다른 시험 대비를 위해서 그 시험 대비 기간이 달라지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대비 들어가는 방식도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나 짧게 들어가는 반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춰서 시험 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식도 다르고 레벨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출판사들이 다 섞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식으로 수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별 맞춤 수업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상위권이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저희 반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동태에 대한 부분을 이미 본 수업에서도 한 번을 했고 특강에서도 한 번을 했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신입생이 얼마 전에 들어왔던 거죠. 신규생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수동태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신규생을 맞추려면 수동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렇다고 과반수에 맞춰서 하자니 이 친구가 너무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은 컴팩트하게 중요 포인트만 짚어주고 이제 본인들이 문제 풀 능력이 충분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그 시간에 저는 신규생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동태 A부터 Z까지 다 설명이 들어갔고 심지어 그래서 수동태 문제를 완벽하게 방어를 했고 사실 저희가 그냥 강의 수업을 하면 굉장히 편해요. 아이들마다 배워온 과정들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성향들도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좀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외식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강의식 수업이 아니다 보니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습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습을 해보면 알 텐데. 선생님들 지금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지금 한 명 한 명 올케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케어받을 동안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제시한 과제를 하는 거잖아요. 얘가 뭘 외워야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틀린 걸 잡아내고 하는 과정인 건데 그걸 자습한다라고 하는 한 1%? 거의 없죠. 그런 친구는 거의 없는데 혹시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마무리 인사하고 심화종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60 스터디의 영어 최지 백화였습니다. 네.